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시공간 블록체인은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즉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존의 블록체인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시간만이 존재하는 채굴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블록과 다음에 생성된 블록의 관계성입니다.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체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블록과 블록의 생성되는 포인트를 즉 찾아내는 게 채굴입니다. 그래서 다음 블록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맞히게 되면은 보상으로서 코인을 제공하게 되는 비즈니스가 채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5년 전만 해도 많은 그 비즈니스 부분이 채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 개념도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보상이라는 게 블록의 채굴을 통해서 보상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보상하는 게 대부분의 요즘의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즉 시공간 블록체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블록체인에서는 기존에서는 시간을 기점으로서 다음 블록에 대한 어떠한 보상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시공간 블록체인은 시간과 위치, 즉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GPS 위치 정보, 그 다음에 IP 정보, 또한 다양한 그 위치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공간 블록체인이고요. 두 번째로 인간이 사는 유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 또는 블록체인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계약관계 또는 어떠한 거래관계를 갖다가 저장해주고 그 위치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런 계약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의 B사나 또는 E사가 가지고 있던 블록체인의 개념을 보면은 그 블록체인들은 저와 상대가 어떠한 계약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데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계약이 잘못된 계약도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잘못된 계약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그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 또는 신뢰 또는 합의 알고리즘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것들을 갖다가 신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사는 유가 원칙이 동일하게 블록체인 세계 또는 인터넷 세계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공간 블록체인을 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이 시공간 블록체인이 필요하냐면은 시공간 블록체인은 기술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사용하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철학과 또는 그 철학을 받쳐줄 수 있는 사상, 그 다음에 그 사상을 받쳐줄 수 있는 방법론,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철학과 사상, 방법론을 받쳐주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 기술을 또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자본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블록체인이 전 세계의 인프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생각할 때 90년대 말에 나왔던 그 인터넷을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블록체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단순히 웹사이트를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웹사이트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묶어가는 게 지금의 G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인터넷 세계입니다. 암호화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했을 때 블록체인에서는 이 해시 기술을 써가지고 암호화를 주고 있지만 이 블록체인에서 데이터가 밖으로 나왔을 때 인프라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에 대한 암호화 부분도 역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블록체인을 접하면서 암호화폐, 즉
코인이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코인들을 저장할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갑이라고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그 코인을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코인을 갖다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을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거기서는 주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프라이빗 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주소가 있고, 두 번째는 퍼블릭 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는 그 지갑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지고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소가 되겠고요. 즉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자물쇠를 갖다가 열 때 지문으로 열지 또는 키로 열지 또는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열지 번호로 열지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그러한 거는 본인만 알아야지 남이 다 알면 여러분들 집은 개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본인의 집을 갖다가 소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소를 얘기해 주죠. 그 주소가 퍼블릭 키가 되겠습니다. 그 퍼블릭 키를 상대한테 알려줬을 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코인을 받고 또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코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에 그 코인을 지불하고 또는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도 있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프라이빗 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또는 여러분들의 인증을 해주는 인증 수단 또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인터넷을 쓰면서 키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더라도 그 블록체인을 벗어났을 때 인터넷상에서 데이터가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여러분들은 기차를 탈 건지 또는 KTX를 탈 건지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자가용을 타고 갈 건지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부산을 갈 때 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상에서 노출이 되게 됩니다. 휴게소에서도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게 되고요. 요즘에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휴게소 가면 노출이 되죠. 또 창문을 열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즉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노출이 되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보가 다른 사람으로서 알게 되고 그 정보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취득하게 되면 그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좋은 쪽에 이용하면 상관이 없지만 안 좋은 쪽에 이용하는 게 바로 해킹당했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블록체인 자체는 굉장히 보안이 잘 되어 있지만 블록체인을 벗어났을 때의 보안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암호화 기술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나 보통 그 업체들이 암호화 기술에서 우리는 어떠한 암호화 기술을 썼다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도둑한테 여러분들의 집이 또는 차가 어떠한 기술로 암호화가 되어 있다 또는 어떠한 부분으로 보안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다 알려주게 되면은 도둑들은 그 보안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다 인지를 하고 거기에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차나 또는 여러분들의 집을 갖다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꺼내가는 거하고 동일한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 기술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동형 암호화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형 암호화 기술은 그때 기술이 그 암호화 체계가 바뀌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한번 암호화 기술을 세팅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암호화 기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 체계는 도둑들이 모르게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게 계속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자산을 즉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암호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